신앙의 대상이자 예술의 원천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후지산. 수십만 년 전부터 반복되어 온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성층 화산의 아름다운 풍모는 옛날부터 일본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요한 후지산이 다시 분화할 경우 그 폭발 에너지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 피해를 낳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80여 개의 활화산이 열도의 척추 부위에 들어선 일본, 그 심장의 중심부에 있는 후지산이 다시 한번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동경대 다치바나 교수는 말했습니다. 후지산이 폭발하면 막대한 용암과 지하수의 분출로 인근 화산의 마그마를 식히는 지하수가 빠져나가며 라디에이터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연쇄적 화산 폭발이 일어나며 홋카이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일본 열도는 침몰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지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최소 9년, 최대 19년 안에 일본 남해 해저역국을 지칭하는 난카이 트로프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지적했는데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통상 90년에서 150년 주기로 일어나며, 이러한 시간 범위에서 초대형급 지진은 3번 중 1번꼴로 일어나는 바, 가까운 미래에 이곳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에 필적할 만한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는 시기를 날짜 단위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대략적인 연도를 예측할 수는 있는 것인데요. 과연 난카이 트로프는 무엇이고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에 이르는 걸까요? 모두가 우려하는 재앙은 과연 현실이 될까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일본 사회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사국이 아닌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방사능을 최우선으로 떠올리겠지만, 현재 일본 사회의 가장 큰 불안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입니다. 해당 지진 발생 시 일본은 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존재하는데요.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남동해 쪽에 위치한 700km 길이의 해곡을 뜻합니다. 이 트로프엔 3가지의 큰 지진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시코쿠 남부 해안 쪽을 진원으로 하는 난카이 지진, 오사카와 나고야 인근의 기이반도 연안을 진원으로 하는 도난카이 지진, 도쿄 인근 수르가만을 진원으로 하는 도카이 지진이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지진은 발생할 때마다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었다는 점으로, 개별의 지진만으로 큰 위험을 가진 이 3가지 지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생각만 해도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이 3지진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1707년 호에이 지진이 마지막이었으며, 3가지 지진 모두 주기가 약 100년에서 150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예상 주기로 볼 때 이 3가지 지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도카이 지진의 경우 오랜 시간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 축적량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도카이 지진이 큰 규모로 발생할 경우 인근에 위치한 도난카이, 난카이가 연동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아울러 머지않은 미래에 강진 발생이 우려되는 일본 난카이 트로프에서는 대지진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슬로슬립 현상이 확인되며, 지난해 아사히 신문 등 일본 매체가 16일 미국 과학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는데요. 슬로슬립은 지각 경계면에서 한쪽 판이 다른 쪽 판 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가는 지각 변동을 의미하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주범도 슬로슬립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으니 도쿄대 해상보안청 연구팀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진원이 될 것으로 상정되고 있는 해역 15개 지점을 측량선과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통해 관측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7개 지점에서 5에서 8cm에 이르는 슬로슬립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태평양의 북미판과 태평양판의 경계부에서 슬로슬립으로 단층이 30에서 50m 움직여 규모 9.0의 지진과 초대형 쓰나미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만큼,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주목할 만한 전조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지진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일어날 경우 예상되는 최대 규모는 자그마치 M9.1, 최악의 경우 예상 사망자 수는 32만 3천 명이라고 하며,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가 M9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를 뛰어넘는 피해가 일본 사회를 덮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진원이 육지에서 멀었던 것과 달리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경우 진원이 육지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쿄대 대학원 인간환경학과의 가마타 히로키 교수는 신간 수도치카 지진과 난카이 트로프에서 난카이 트로프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220조엔, 하나로 약 2315조 632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무관중 도쿄올림픽으로 인한 경제 손실액 17조 원에 세계가 떠들썩했던 것을 감안하면 가히 지구멸망급 퍼포먼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총액인 20조엔을 10배 이상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결말인 것이죠.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지진의 위압감은 지도를 보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해당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 5대 도시 중 하나인 홋카이도에서 삿포로를 제외한 4개의 도시가 모두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도쿄의 경우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영향을 받아 지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즈오카현에는 후지산 역시 지진의 영향으로 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큰 피해를 입혔던 쓰나미 역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규모는 자체하고 쓰나미의 진원이 육지에서 가까워 도달 시간이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의 최단 도달 시간이 25분이었던 것에 반해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서 예상되는 도달 시간은 단 2분이기 때문에避難시간이 아주 짧아진 만큼 더욱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러한 지진의 위용 때문일까요?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지진 발생 확률을 공표해왔으니, 2018년 당시 정부조사위원장인 하라타 나오시 도쿄대 교수는 30년 이내의 지진 발생 가능성에 관해 암시하며 말하기에, 30년 이내라는 것은 30년 후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고, 다음 지진이 임박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시청 중인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난카이 트로프 지진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영향 외에 대한민국에도 피해가 있을까? 안타깝게도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은 그렇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만큼의 진도는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지진을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특히 남동해 쪽으로 최대 3m가량의 쓰나미가 예상된다고 하니 우리나라 역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거대 지진의 발생으로 인해 대도시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재난 직후 구조와 구호활동, 복구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공조로 복합적인 재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아니라고 평화롭다는 법은 없다. 영화 아포칼립스 중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여전히 고요한 일본의 심해 어딘가 가라앉아 있는 대지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양상으로 위기설이 떠오르는 상황인 만큼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상시적,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거대 재해가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시청하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말하는 오징어 슬립 루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